자, 오늘은 이적시장 총정리입니다. 첼시는 최근 많이 안 좋지만 이적시장만큼은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요. 인앤아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나 주요 이야기들 그런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처음 들어온 자원은 역시 은쿤쿠입니다. 미리 영입됐지만 엠바고를 걸어놓은 자원이고 6월 20일에 오피셜이 뜹니다. 물론 현재는 병원으로 임대가 있습니다. 1월달까지 부상으로 못 나오는데요.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아프니. 암튼 6월 21일에는 캉테를 비롯한 몇몇 자원들이 나갑니다. 캉테는 한동안 첼시와 주급 문제를 의논하다가 엄청난 주급을 주는 사우디로 이적을 했는데 이게 사우디와 첼시의 첫 번째 거래입니다. 그 후에 26일에는 쿨리발리가 아릴랄로 이적합니다. 28일에 코바치치, 29일에 맨디 하베르츠, 30일에 치크를 내보내면서 6월달은 매각에 좀 더 힘을 많이 씁니다. 특히 하베르츠는 6,20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라는 큰 금액을 받고 보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안 그래도 부상병동이었던 첼시에서 가장 부상이 없었던 선수를 너무도 쉽게 보내준 게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입이 없이 방출만 있으니까 불안했던 첼시는 니콜라 잭슨을 7월 1일에 데리고 옵니다. 당시에 잭슨의 영입은 잭슨을 1옵션으로 간다기보다는 1옵션 공격수를 살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백업 공격수로 이 정도라면 매우 좋은 영입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모레이라를 FA로 영입합니다. 자, 그리고 첼시는 마운트를 7월 5일날 보내게 됩니다. 마운트는 유스부터 지금까지 첼시에서만 뛰던 자원이라서 재계약 얘기도 많이 돌았고 많은 첼시 팬들이 애정을 보내던 자원이었습니다. 물론 5,5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받기도 했지만 같은 리그에 있는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보내는 게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고 많은 원성이 있었던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부터 베이가나 디발라 등 공미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7월 7일 드디어 10년 넘게 첼시를 지키던 아스필리쿠에타가 첼시를 떠나게 됩니다. 구스토의 영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첼시는 편하게 놓아주었고 FA 신분으로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잭슨의 합류 때문인지 몰라도 11일에는 다트로 포파나가 임대를 가게 되는데요. 14일에는 플리식이 2,200만 유로에 밀라노로 떠났고 17일에는 첼시가 앙젤로를 1,500만 유로에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암파드를 리즈로 1,200만 파운드에 팔고요. 그리고 22일에 첼시는 오바메양을 FA로 놓아주었고 마르세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6월달에 이어서 7월달도 첼시는 영입보다 파는 게 많아서 어느덧 스쿼드는 텅텅 비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첼시 팬들이 불안감을 가졌고 8월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미드필더 영입이 시작됐습니다. 8월 1일 우고 추구는 2,700만 유로의 영입이 됐고 포파나의 장기 부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월 사이에 디사시를 엠바고를 통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첼시는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에 일단 보강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츠 산체스를 8월 5일에 2,500만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하게 되는데요. 케파라는 1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산체스를 영입한 거라서 케파의 입지가 이때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까지는 임대를 좀 많이 가는데요. 8월 9일에는 앙젤로가 임대를 갔고 11일에는 슬로니나가 임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산체스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그런지 14일에는 케파가 레알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화나는 부분인데요. PL 개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난 시즌 1옵션으로 뛰었고 프리시즌에도 1옵션으로 있었던 자원을 보내고 이제 막 영입된 자원으로 출발을 한다는 건 첼시 스스로 수비적인 불안감을 안고 가는 것이라서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지긋지긋했던 카이세도의 오피셜이 뜨게 됩니다. PL 레코드도 갱신했고 리버풀과의 경쟁을 이기면서 어렵사리 데리고 오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카이세도가 보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카사데이는 레스터로 임대를 가고 얼마 안 가 라비아도 오피셜이 뜨게 됩니다. 슬슬 미드필더의 정리가 시작된 건데요. 이후에는 또 이적이 많습니다. 20일에 지에으, 23일에 루이스 올, 25일에 산투스가 임대 또는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페트로비치가 27일에 데려오게 되고 지긋지긋한 루카쿠 사가가 8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로마로 임대를 갖고 바이아웃을 달고 갔는데요. 만약에 로마에서 잘한다면 바이아웃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적 옵션도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팔머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몇몇 자원들이 임대나 이적, 오도이 같은 자원들이 나오면서 이적 시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아직 말락사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정말 몇 시즌 이적 시장을 모아놓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첼시 혼자 돈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껏 몇 년 동안 골칫거리로 있었던 선수들을 다 정리했다라는 거. 나쁜 점은 너무 많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조직력을 너무 와해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팀플레이가 맞지 않고 서로 패스미스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돈은 많이 쓰고 팀플레이 저하를 가져왔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첼시는 결국 새로운 영입생들이 발이 빨리 맞기를 바라야 되고 후반기 반등을 노려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첼시가 중반기라도 빨리 반등을 해서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좀 긍정적인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고요. 이렇게 이적 시장을 한번 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